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마음이 잔잔해지는 우리 삶과 닮은 이야기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연은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 같아 하고 크게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72세 남성입니다. 평생 남들 잘 때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남들 놀 때 거래처 뛰어다니며 그렇게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작은 아파트 몇 채, 상가 건물 하나, 은행 예금도 조금은 남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엔 이 정도면 자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큰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형제끼리 싸움 나는 것보다 지금 아버지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가는 제가 맡아 관리하고 아파트는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스스로 생활할 힘도 있는데 벌써부터 제 재산을 계산하는 건가?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 쳤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그게 부르지 뭐야. 아내는 당황해서 두 아들을 말렸지만 이번엔 막내딸이 나섰습니다. 오빠들, 나도 말 좀 하자. 나 요즘 사업 힘든 거 아시잖아. 은행 빚에 카드 돌려막기까지. 아버지가 지금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나중에 받을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라고.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아들은 딸을 향해 봐라, 이래서 아버지가 정리 안 해주시면 더 큰 싸움이 난다고 라며 소리쳤고, 작은 아들은 지금이니 나중이니 다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하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난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나 숨 막혀 죽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식이 제 앞에서 서로 목청을 높이는 걸 보면서 제 손은 덜덜 떨리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결국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서로 이렇게 다투지는 않았을까? 그날 밤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책임감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젠 돈만 보는 건가? 나를 안심시키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서운하게 들릴까? 그래도 둘째 녀석 말이 내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한다. 아버지가 멀쩡히 계시는데 무슨 상속 얘기냐는 그 말이 순간 가슴에 위로처럼 와닿았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내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적어도 둘째는 그걸 존중해 주는구나 싶어 고마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걱정이 된다.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둘째는 혹시 너무 순진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현실은 더 복잡하고 돈 이야기는 언제든 관계를 흔들 수 있는데 말이다. 딸애가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정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딸아이의 자존심은 지켜주지 않았을까? 아버지라면서 네가 울먹이며 숨막혀 산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평생 재산을 모으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라 믿었는데 결국 이게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취급받고 있네.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제는 재산 분배의 대상에 불과해진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가족을 싸움 붙이는 꼴이 될 줄은 몰랐다. 밤새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이었을까 아니면 실패였을까? 재산이 있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식들의 말이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전화만 해도 또 돈 얘기하려고 그러나 하는 의심이 먼저 들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눈빛만 피하는 우리 가족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취급받고 있구나.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장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재산 분배의 대상에 불과하게 된 것 같아 서럽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힘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산 문제로 마음이 갈라지는 걸 보면 참 서글픕니다. 큰아들은 미리 정리하자는 말을 했지만 그 속마음에는 혹시라도 형제끼리 다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이냐 하며 아버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딸은 지금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꺼냈을 겁니다. 사실 세 자식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아버지의 마음이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가족의 중심인데도 자식들 눈에는 재산만 보였던 겁니다. 저는 이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 그 자체로 이미 가족의 기둥이십니다. 혹시라도 밤마다 후회와 서러움이 몰려오시더라도 그건 사연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길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 아껴주는 가족이라는 걸요. 오늘 두 번째 사연은 한평생 이어온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4살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처음 만난 영희 할머니와 6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학교도 함께 다니고 장터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 명절 때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이어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도 그 우정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20년 전 순자 할머니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영희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3시간이나 걸려와서 장례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영희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엔 순자 할머니가 병실에 매일 찾아가 음식을 챙기고 손주들 이야기도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시장을 보고 찻집에 들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자식들 흉도 보고 옛날 이야기에 웃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진짜 남는 건 친구뿐이에요.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고 내 옆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오래된 친구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 한 통의 전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김상혁 어르신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젊어서도 가족 부양하느라 늘 일터에 매달려 살았죠. 그래서 평생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 제 마음속 큰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목적지를 못 읽어 기사님께 매번 물어야 했습니다. 은행에 가면 서류를 못 써서 창구 직원이 대신 적어주곤 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가격표를 읽지 못해 늘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같이 읽자고 책을 들고 올 때마다 못 읽어주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성인 한글 교실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나이 든 어른이 연필을 쥐고 가나 달을 따라 쓰고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한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장바구니 대신 공책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비뚤해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 노선도도 혼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손주에게 제가 직접 쓴 짧은 편지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야, 건강하게 자라다오. 겨우 한 줄이었지만 손주는 그 편지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글자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어르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네요. 우리는 흔히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인 거죠. 특히 글자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건네며 서로 눈물을 나누던 모습, 그 장면만으로도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느껴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혹시 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갈등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에서는 늦은 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을 수 있었죠. 사연은 다 달랐지만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서로의 삶 속에서 배우고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감정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언젠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